고대 문명의 도시계획 사부 미노아, 그리스, 메소아메리카. 미노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 속한 4개에서 꽃피운 고대 문명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 문명에 선행하며 그리스 문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점. 미노아 문명의 영향. 문자 미노아 문명의 선형 문자 A는 그리스 문명의 선형 문자 B에 영향을 주었고, 선형 문자 B는 다시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예술 미노아의 예술 양식은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벽화, 도자기, 조각 등에서 미노아 예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을 모티브로 한 아름다운 문양과 곡선은 그리스 예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건축 미노아의 궁궐 건축 양식은 그리스 건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노아 궁궐의 중정, 기둥, 벽화 등은 그리스 신전 건축에도 나타납니다. 종교 미노아의 종교는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노아의 여신 숭배, 황소 숭배 등은 그리스 신화에도 반영되었으며,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미노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술 미노아의 항해술, 도자기 제작 기술, 금속 가공 기술 등은 그리스 문명에도 전해졌습니다. 2점. 그리스 문명의 계승과 발전.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한 미케네 문명은 미노아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미노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폴리스 미케네 문명 붕괴 이후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폴리스는 민주주의,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그리스 문화는 동방 세계로 확산되어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동서양 문화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점. 두 문명의 차이점. 문명의 성격. 미노아 문명은 평화롭고 상업적인 성격이 강했던 반면 그리스 문명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치체제. 미노아 문명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체제였던 것으로 추정된 반면 그리스 문명은 폴리스라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 단위로 발전했습니다. 문화. 미노아 문명은 여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 반면 그리스 문명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졌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도시 계획. 기원전 3100년경부터 기원전 1100년. 미노아의 도시들은 청동톱으로 자른 블록으로 포장된 좁은 도로로 연결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었고 상류층은 점토 파이프를 통해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노아 건물은 종종 평평한 기와 지붕, 석고, 나무 또는 석판 바닥을 가지고 있었고 2, 3층 높이였습니다. 아래쪽 벽은 일반적으로 돌로 지어졌고 위쪽 벽은 흑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천장은 목구조였습니다. 빌라와 궁전의 건축 자재는 다양했으며 사암, 석고, 석회암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축 기술도 다양했으며 일부 궁전에서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다른 궁전에서는 거칠게 깎은 거석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크레타 북중부에서는 기원전 165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청록색, 편암이 거리와 안뜰 바닥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암석들은 크레타 중부 북쪽 해안의 아기아 펠라기아에서 채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전. 미노아인들은 궁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복합 건물을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궁전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왕실 거주지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은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자크로스, 말리아에 있습니다. 미노아 궁전은 열린 직사각형 안뜰을 중심으로 배열된 날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날개는 종종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 및 외부 계단, 채광창, 거대한 기둥, 대형 저장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궁전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지형, 특히 근처의 신성한 산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스토스의 궁전은 이다 산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크노소스는 유크타스 산과 일치하며 둘 다 남북축에 있습니다. 궁전의 기능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 사무실, 사원, 작업장 및 저장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관. 미노아 시대에는 증가하는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수와 빗물을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우물, 저수조, 수로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물 공급을 관리했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측면도 한몫했습니다. 평평한 지붕과 풍부한 열린 안들은 저수조에 저장할 물을 모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노아인들이 물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 중 하나는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흐르도록 하는 다공성 점토 파이프였던 것 같습니다. 기둥.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일부 높은 주택, 특히 궁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프러스크 프레서스 샘플 바렌스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돌로 만들어진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미노아의 공헌 중 하나는 기둥이 밑면보다 상단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높이의 인상을 주기 위해 하단이 더 넓은 대부분의 그리스 기둥과 반대이고 우리나라의 베를린 기둥과도 반대입니다. 기둥은 돌이 아닌 나무로 만들었으며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단순한 돌받침대에 올려진 이 기둥은 베개 모양의 둥근 주도 옆에 있었습니다. 빌라. 빌라로 알려진 많은 건축단지가 크레타 섬에서 발굴되었으며 대부분 궁전, 특히 크노소스 근처에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눈에 띄는 서쪽 정면, 저장시설 및 3부분으로 구성된 미노아의 궁전들과 특징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사한 역할을 나타내거나 구조물이 예술적 모방이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은 거주자가 궁전 문화에 익숙했음을 시사합니다. 헤이지어 트라이더 빌라 A의 프레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빌라는 풍부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미노아 빌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평한 지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방에는 거리로 통하는 창문이 없었고 빛은 안뜰에서 들어왔는데 이은 훨씬 후래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기원전 2000년의 빌라는 1, 2층, 궁전은 3층까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의 도시계획 기원전 400년 전후의 시작, 전통적으로 그리스 철학자 히포다무스 기원전 49만 8408년은 최초의 도시계획가이자 직교 도시 배치의 발명가로 여겨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20세기까지 그는 실제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히포다무스 이전에 직교 계획을 가진 그리스 도시가 오랫동안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정당화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히포다무스 계획은 다소 정사각형의 거리블록이 있는 직교 도시 배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고학적 발견은 히포다무스가 이 배치의 진정한 발명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치학 2.8 펄러릭스 2.8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과 히포다무스에 대한 조롱은 아마도 도시 계획에 대한 비판의 첫 번째 알려진 사례일 것입니다. 8세기 후반경부터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이 식민지는 다소 규칙적인 직교 계획을 가진 새로 만들어진 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점차 새로운 레이아웃이 더 규칙적으로 되었습니다. 밀레투스 시가 기원전 494년에 페르시아인에 의해 파괴된 후 전통에 따르면 밀레투스의 히포다무스의 아이디어에 의해 결정된 규칙적인 형태로 재건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직교 계획은 특히 새로운 식민 도시와 파괴 후 단기간에 재건된 도시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세기 후 히포다무스의 전통을 따라 알렉산더는 건축가 디노크라테스에게 도시의 규칙성이 나이가 하고 근처의 평평한 부지에 의해 촉진된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이상화된 도시 계획의 가장 웅장한 예인, 그의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배치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또한 식민지를 조성한 규칙적인 직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와 헬레니즘의 예와 이탈리아의 에트루리아인이 건설한 규칙적으로 계획된 도시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 엔지니어 비트루비우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좋은 디자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도시 계획을 위한 통합 계획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도시 서비스가 있는 중앙 포럼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변에는 거리가 조밀한 뒷선 격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은 때때로 도시 근처나 도시를 통해 흘러물 교통 및 하수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수백 개의 도시가 로마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토리노와 같은 많은 유럽 도시는 로마인들이 도시를 설계한 매우 논리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이러한 계획의 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사각형 격자 형태로 거리를 직각으로 배치합니다. 모든 도로는 너비와 길이가 같고 두 도로만 다른 도로보다 약간 넓었습니다. 동서로 뻗은 데쿠마누스와 남북으로 뻗은 카르도가 중앙에서 교차하여 격자의 중심을 형성했습니다. 모든 도로는 조심스럽게 맞춰진 석판으로 만들었으며 더 작고 단단하게 다져진 바위와 자갈로 채워졌습니다. 필요한 곳에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4개의 도로로 표시된 각 정사각형을 인슐라고 하며 현대 도시 블록에 해당하는 로마식입니다. 각 인슐은 약 80야드 73m 평방이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결국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건물로 채워지고 뒷길과 골목길이 교차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침략자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도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도시 경계 밖의 지역은 농지로 개방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각 주요 도로의 끝에는 망루가 있는 큰 관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포위 공격을 받았을 때 포트컬리스가 입구를 덮었고 도시 성벽을 따라 추가 망루가 건설되었습니다. 도시 성벽 밖에 수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도시화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많은 서면 자료가 있고 로마인과 그리스인이 일반적으로 현대 서구 문화의 주요 조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로마인과 그리스인 이후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주로 켈트족 기원의 도시 정착지가 있는 다른 문화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에는 폴란드의 루사티아 마을인 비스쿠핀과 같이 새롭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고대 도시 계획의 특징. 메소아메리카의 고대 도시는 고도로 조직화된 중앙 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건물로 둘러싸인 하나 이상의 공공광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주변 주거 지역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흔적이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도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의 도시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탭슨 위키피디아 Orguikian Chinese Urban Planning 탭슨 위키피디아 Orguikim Mesopotamia 탭슨 위키피디아 Orguiki Urban Planning 지는 신티집 탭슨 위키피디아 Orguiki Harappan Architecture 탭슨 위키피디아 Orguikim Minoan Civilization 제미니아 어드밴스 1.5 프로